이번 주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미국보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인상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가을에 인상할 거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당연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계속적으로 안 할 것처럼 좀 최근에는 좀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기존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가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2년 9개월 만에 인상을 0.25 했고, 이제 가을에도 한 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이제 금융적으로 지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아시겠지만 대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뿌렸던 거는 사실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고, 은행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최소의 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을 일시적으로 이제 은행이든 국가에서 이제 풀어놨던 거는 사실 경기를 좀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지, 계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뭔가 성장을 시키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치솟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력의 차이예요.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고스란히. 물론 미국도 갚아야 될 빚이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갚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고, 올해 2번까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진행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빠르게 좀 진행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인 대응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타날 언급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이나 부동산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자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국인의 자금 유출보다 국내에 있는 투자들의 자본 유출이 좀 있을 거고요. 이제 기준금리는 사실 예금금리, 가계대출금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인상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분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엄연하게 좀 다른 부분이다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반드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대출금리다 요즘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신용대출도 굉장히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봉에 맞춰서만 이제 대출이 나오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또 한번 가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산 그런 세대가 20, 30대 세대거든요. 거의 다 직장인일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걱정인 겁니다. 일단은 직장인 월급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돈이 조금 더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연사작용 측면에서 좀 나타나요. 사실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면 부동산도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국내에서는 투자들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 관련된 은행권 대출이나 스탁론 같은 것들을 조금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다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체감을 한순간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때도 한 번에 0.5, 1%가 아닌 0.25,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가을 정도에 한 번 더
보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흐름을 보고서는 한꺼번에 조금씩 올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은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 금융주, 보험주, 은행주들 상승을 좀 했거든요. 오늘은 좀 다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수혜주와 피해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섹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쉽게 금융, 은행, 보험, 증권 관련주들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주라면은 경기를 방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쉽게 제조업 관련해서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고 성장하고 있는 미래를 좀 보고 성장하는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들 막 올라가니까 성장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시장의 변동이 강한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쪽으로 올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경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성장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주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조업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인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자체는 좀 멀리하고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비재라거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경기 민감주이자 가치주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산업군을 좀 방어했던 업종들, 음식료 업종이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생활에서 좀 접했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도 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비재 관련이다, 의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소모품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소비주들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를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소비주들은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제 회복에 따른 종목이라고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힘의 방향을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사실 단열인 것 같아요. 일단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좀 금융 관련주는 조금은 크게 멀리 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그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길게 보고 끌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은행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시거든요. 바닥권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금리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다시 이제 초저금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일단 그런 분들은 금융 관련주 쭉 끌어가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산 투자 원칙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답답해서 잘 안 가져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해서 어쨌든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쭉 끌어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들이 매일 다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별다른 얘기 안 할 거다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거다. 기사들도 다 다른 것 같아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테이퍼링은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항상 많거든요. 묶어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별개예요. 기존에 이제 진행을 할 때도 원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때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직결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함정에 좀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을 긴축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확 시장에서 드러나거나 뭔가 겁을 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잭슨홀 지금 9월 FOMC 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는 그런 느낌처럼 9월에 FOMC 회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거지 잭슨홀 회의 미팅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반응하거나 크게 반응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작은 변동 정도는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테이퍼링은 뭐 가을 정도, 길어봤자 내년 연초 정도에는 반드시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 연초냐 올 가을이냐 그 얘기를 두고서 계속 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계속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냐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좀 빠르게 해서 가을에 테이퍼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테이퍼링을 사실 걱정을 하는 건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기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뒤에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가을 정도가 되면은 변동 정도는 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그냥 한번 그냥 테이퍼링 하고 금리 인상하고 때려 맞을 거 그냥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사실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조금은 경제학적인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른 조기 테이퍼링이 조금 더 시장에는 나은 방향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가 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군의 희생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또 하락을 했고 코인 쪽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는 이 악영향으로 지금 증시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있었는데 사실 저번에 뭐랄까요? 8월 초에 조금 선반영이 좀 많이 됐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굉장히 시장 낙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죠. 사실 저 구간에도 조금 녹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영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감적으로 되지 않을 뿐이지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시장을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그냥 확실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훼손시킬 때는 어떻게든 좀 이유를 만들어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네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언제든 변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 인지를 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보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또 헤드라인에서도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뭐 정책 기조나 이런 거에도 의문을 그쵸, 품는 네.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성인의 80% 접종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시를 좀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을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면 어떤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쉽죠. 경기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비주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여행, 면세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영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좀 문화생활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관련주는 이제 조금 더 이제부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론 시장에서 바로 뭐 스위치가 뚝딱 하듯이 반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접종자도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70%였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유럽에서는 아마 뭐 주말 중에 축구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 축구 그거 보셨을 텐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길래 저는 CG 처리를 한 줄 알았더니 실제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이미 시작이 많이 됐거든요. 네, 백신자 수도 70%가 넘었다고 하고 일단은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번 연도에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감염자 수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치명률을 지금 체크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늦어서 그 접종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기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런 업종들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미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관심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항공 관련주 잘 체크를 해보시고 면세 관련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단가를 맞춰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고 뭐 아예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건 아니거든요. 여행 관련해서 뭐 우리가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올라오고 지금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